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5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시계편으로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6014 알아봤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처음 오셔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번 편 보시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채널 슬로건이 돈이 되는 시계 사람 알아 해주세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은 비용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알려드리려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대에 16014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로 다른 시계를 기초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실 만한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긴 하는데 최대한 1000만원 언더의 선에서 가능하시도록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면 500만원짜리 시계 설명해 드렸다가 갑자기 5000만원짜리 시계 설명해 드리면 목표의 텀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모아가다가도 목표가 너무 커버리면 한 번에 지칠 수가 있고 그 올라가는 단계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밟아가시도록 알려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시드가 몇백만원 선에서는 선택지가 그리 넓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1000만원대로 그래도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선택지가 좀 생기게 됩니다. 좀 넓어지는 거죠. 근데 1000만원에 새 시계 살 수 있는 브랜드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 브랜드 다 제쳐두고 우린 또 왜 중고 시계에 집착하냐, 현물가치 하락이 없는 시계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으면 또 뭘까요? 그냥 또 정답은 롤렉스예요. 제가 뭐 롤렉스 예찬론자는 아닌데요, 이름이 롤렉스 동호회는 맞는데, 그러니까 시계 브랜드 불문하고 다 좋아하긴 해요. 솔직히 다 좋아하긴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5000만원, 1억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가치가 떨어지는 시계를 살 정도의 용기는 없는 거죠. 대부분 다 비슷하시지 않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1000만원대에 5대 마픽에 파텍 필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답이 롤렉스인 거죠. 이 가격대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의 선택은 롤렉스인 거예요. 그럼 그 롤렉스 안에서 어떤 선택지가 갈리느냐? 크게 가르면 두 종류예요. 클래식 라인이냐, 프로페셔널 라인이냐. 프로페셔널 라인은 시즌 1 때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 1000만원 언더에서 고를 수 있는 시계를 한번 해드렸어요. 물론 말 없이 방송한 분이긴 한데,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뭐 구형, 아니면 GMT 마스터 구형, 뭐 이런 것들을, 9구형이죠 이제 9구형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번 편에 다른 선택지로 가보면 클래식 라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중에 라인업으로 구분하면은 클래식 라인은 총 5가지 종류거든요. 보통 클래식 라인이라고 하면 데이트 저스트, 데이 데이트 이렇게 두 종류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 종류가 더 있어요. 오이스터 퍼페추얼, 첼리니, 그리고 되게 의외로 스카이드웰러. 스카이드웰러도 클래식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전에 1000만원 언더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라인이다 해서 제가 알려드린 썸마 9구형이랑 GMT 9구형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그 시계가 1000만원 언더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방송한 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조금 올라서 이제는 1000만원 언더로 그들을 고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00만원 조금 넘기는 가격 안에서 선택은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영상 보시고 그 시계들이 예쁘다 싶으시면 그걸 구매하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클래식 라인 중에 116233 데이트 저스트 콤비 모델을 소개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10포인트 다이아가 탑재된 시계를 설명해드릴 거예요.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거를 딱 사람 알아 해드리긴 좀 힘든 게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성으로 아무리 시계를 구매한다 그래도 본인 마음에 들어야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착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고르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선택이 좀 쉬우시도록 그 가격 변동 추이라든가 근 한 5년간 가격 변동 추이, 그리고 시세,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거 있죠. 16014 데이트저스트 16014보다 두 번 더 신형 라인으로 올라온 제품이에요. 레퍼런스 넘버가 16013, 16233 거쳐서 116233, 그러니까 즉 6자리 레퍼런스로 바뀐 제품이죠. 그럼 장점 알아볼게요. 장점, 주빌레 블레이슬릿 가진 모든 시계의 공통점인데, 첫 번째 장점은 누가 봐도 롤렉스다. 주빌레 밴드는 저 멀리서 봐도 그냥 롤렉스죠. 두 번째 장점, 10개의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레퍼런스인데 116233 중에서도 당연히 10포인트 다이아인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도 있어요. 파인덱스도 있고 로만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등급? 등급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등급은 10포인트 다이아 탑재된 데이트저스트예요. 근데 왜 10포인트라고 부르느냐? 12시 방향에 롤렉스 왕관 로고 있죠. 그리고 3시 방향에 사이클롭스 날짜창 제외하면 1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총 12칸 중에 2칸 제외하면 10칸의 인덱스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시계라서 부르기 시작한 10포인트예요. 16014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장착시키니까 훨씬 사치스럽고 화사해지죠. 10개의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난집이 또 18캐럿 옐로우 골드예요. 이 다이아몬드 10개 박힌 거 하나 차이만으로도 백화점 리테일가 자체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고급 시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히든 클라스프랑 뒷버클이 신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16014 뒷버클 기억하세요? 16014 뒷버클 그리고 다음 버전인 16233 뒷버클만 봐도 되게 얇고 약간 소위 말해서 좀 허접해요. 근데 얘는 견고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든 클라스프를 가졌어요. 화면에 보시면요, 그냥 브레이슬릿 체결을 하고 나면 이전 버전까지는 바가지 버클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버클 없이 이렇게 딸깍 채우고 나면 그냥 브레이슬릿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히든, 아예 숨겨져 있는 거예요. 팔찌 개념으로. 이 브레이슬릿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든 클라스프. 왜냐면 이 이후 버전인 신형은 또 바가지 버클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클라스프는 116만 구형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요, 여러분 이 화면상에서 보시면 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런 게 다 금이에요. 18캐럿 골드로 이루어진 시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계를 롤레조라고 불러요. 콤비. 근데 콤비 중에 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스틸이고요, 금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실제 18캐럿 옐로우 골드예요. 근데 이 브레이슬릿의 옐로우 골드 부분 안에 금들이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었어요. 깡통 브레이슬릿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떻게 비어 있냐? 겉 테두리에만 금이 감싸고 있고 중간에는 비어 있는 거죠. 근데 116233은 금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전 버전이랑 이후 버전이 다른 게, 이전 버전을 들고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거리고 116233부터는 묵직한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찼을 때도 혹은 흔들릴 때도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이쯤 설명했으면요, 제일 궁금한 게 금액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얼만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시리즈는요, 좀 오래 출시가 됐어요. 2004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약 한 15년 정도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출시 기간이 길다 보니까 판매 초기 제품이랑
최근 연식이랑 중고 가격 차이도 갭이 좀 큰 편인 거죠. 예를 들면 보증서 없는 오래된 연식은 1000만원 초반쯤에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최근 연식은 리테일 근처거나 더 높게도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 6일이거든요. 방송 찍고 있는 지금이. 근데 현재 리테일이 1788만원이에요. 백화점 판매가가. 근데 5년 전에는 1500만원대였어요. 리테일가가 많이 올랐고 실거래가는 그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중고가가.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요, 본인 가진 시드 안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은 보증서 없고 연식이 좀 오래된 걸 고르시면 되고, 그래도 보증서 없으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이 주고 보증서 있고 연식이 좋은 걸 고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오버홀이나 정비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더 좋을 거고, 보증서 없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판매자분이랑 같이 감정을 받으러 가셔서 감정 받고 구매를 하시거나, 좀 믿을 만한 분을 통해서 혹은 믿을 만한 분한테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시계를 구매하실 때요, 시계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해서 패닉셀 하실 필요 없고요, 패닉 바잉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급등을 하면요, 뭐든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계든 부동산이든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현물이기 때문에 멈추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값 떨어진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시장에 던져버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요번 연도 초기처럼 시계가 급등한다고 해서 하면서 남들 산다고 따라 살 필요는 더더욱 없어야 돼요. 롤렉스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 있죠. 조정을 아무리 받아도 그만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연스럽게 장기 우상향하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계 사실 때는 이 시계가 가격에 관계없이 투자도 투자지만 내가 정말 차고 싶어서 샀어 라는 확신이 드실 만한 시계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계속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투자는 언제나 본인 몫입니다.